지금 이 중국 여성이 부르는 노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푸틴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런 노래를 만들어 중국의 SNS에 공유하는 것이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안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기권을 하며 우회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퍼뜨리며 악명을 높이고 있는 중국답게 침략 전쟁을 일삼는 러시아와 매우 좋은 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러시아는 세계적인 강력한 경제 제재로 세계의 경제와 금융권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최근 무디스는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B3 등급에서 CA 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는 10단계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이며 CA 등급은 디폴트에 매우 근접한 상태의 신용도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대부분의 거래 플랫폼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그야말로 국가적 부도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침략 전쟁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셈이죠. 그런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에 중국인들이 초를 치며 방해를 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분노의 화살이 중국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푸틴을 찬양하며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인들을 비난하며 오히려 약을 올리며 선을 넘은 중국인들에 대해 우크라이나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Fact King. 최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지원하려는 한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한국인 지원자가 100명 정도라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7일 밝혔는데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에서 훈련교관으로 활약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유명 유튜버이자 전 특수부대 출신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을 하였고 우크라이나 현지의 의용군으로 참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한 이근 대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글을 게시하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네티즌들은 6.25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으며 적국이었다며 이근 대위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근 대위는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하여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고 이야기하며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며 우크라이나인들을 돕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이근 대위가 의용군에 합류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근 대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의용군으로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이들에 대해 해외의 네티즌들은 영국 해병대, 캐나다 저격수, 한국 특수작전 사령부, 이스라엘 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런 어벤져스 스타일의 은퇴 지원 없이도 잘 해왔습니다. 러시아 침략자들은 빨리 후퇴하지 않으면 지옥이 올 것입니다. 저놈들은 장난이 아니야. 손을 잡는 것은 미친 짓이야. 이렇게 다양한 특수부대가 있으면 정말 최고의 군대 중 하나가 될 거야. 은퇴한 특수부대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모여 러시아군과 싸우러 가는 모습이 마치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특수부대나 어벤져스를 연상시킨다며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근 대위의 기사는 일본의 인터넷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 혐한을 하는 일본인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이근 대위의 활약에 많은 놀라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70명의 의용병이 지원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출국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 이근 대위는 국가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관철하는 용기에 감동을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남성을 동경하는 일본인들에게 이근 대위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상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대하자 일본의 의용병 지원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기했는데요. 그런 일본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와는 달리 갑자기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겠다고 선언하여 일본 정부의 태도에 의구심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민 수용에 인색하며 웬만해서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던 일본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모라비에츠키 총리와의 전화를 마치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과의 연대를 더욱 보여주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제3국으로 피난한 분들의 일본 수용을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감염 확대로 해외에서의 일반인들의 입국마저 거의 차단하다시피 할 정도로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에 빗장을 걸어둔 일본이 이번에는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보이지 않았던 파격적인 결정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난민에 대한 인정 및 외국인 정착에 소극적인 나라였습니다. 세계난민기구 UNHCR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세계 187개 국가 지역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이 2022만 1181명인데 이 중 일본이 인정한 난민은 1465명으로 주요 7개국 G7 국가들 중 가장 적었으며 중국의 홍콩 탄압으로 홍콩에서 난민들이 대거 이탈할 때에도 빗장을 걸어 잠그며 홍콩인들의 입국을 막은 전적도 있습니다. 이에 일본행을 택했던 홍콩인들은 대만이나 싱가폴로 행선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을 때 일본인들을 도와주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입국조차 거절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이 새로운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유난히 백인들에게만 우호적인 일본인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인데요. 과거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비열하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악의적으로 묘사했다가 국제적으로 무리를 빚으며 인종차별 국가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전적이 있어 유난히 백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일본인들은 백인들에게만 유난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었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은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난민들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이고 백인인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만 파격적인 수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일본인들의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일본이 21세기판 인종 개량 정책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21세기에 유례없는 전쟁을 일으키며 히틀러의 버금가는 희대의 독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는 최악의 독재자이자 전범이지만 중국인들은 푸틴을 영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자 중국인들은 러시아 제품 사주기 운동을 펼치며 러시아 제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 순식간에 완판이 될 정도로 중국인의 러시아 지원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러시아를 응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조롱하여 전 세계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고 우크라이나의 많은 남성들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여자들이 남아 돈이 미인인 우크라이나 여자들을 데려오자며 차마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말들을 인터넷에 올리며 전 세계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선을 제대로 넘어버렸고 우크라이나인들과 세계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욕하고 러시아를 찬양해도 러시아군의 폭탄은 중국인들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아군의 폭격으로 중국인 유학생 4명이 숨졌다고 중국 화교 매체인 뉴욕차이나런닷컴이 4일 보도했는데요. 해당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의 한 대학 기숙사를 폭격해 13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중국인 유학생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소셜 미디어 웨이보에서도 폭격을 받은 해당 대학의 사진과 함께 중국인 유학생들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사진 자료와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가짜뉴스라며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어도 피해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군의 총격에 중국 유학생이 부상을 당했을 때도 중국의 매체는 침묵을 하며 쉬쉬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자국민들에 대한 피난 조치는커녕 그냥 내버려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국민 개개인들의 목숨은 그닥 관심 가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